예를 들어서 양치를 스스로 한다는 건 스스로 시간이 되면 아이가 나 양치 안 했네 하고 한다는 건지, 내가 치약을 짜고 스스로 한다는 건지, 놀이를 한 다음에 그럼 바로 정리하는 걸 원하는 건지, 스스로라는 게 어떤 정도인지를 부모님께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와주면 하는 아이가 있고요. 도와줘도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쵸? 이 도와주면을 시켜도로 바꿀 수 있어요. 시키면 하는 아이가 있고, 챙겨주면 하는 아이가 있고, 챙겨줘도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쨌든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거나 시키면 하는 아이는 뭐 도와주면 양치를 하고, 도와주면 숙제도 하고, 챙겨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것을 어쨌든 하는 아이예요, 못하는 아이예요?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하는 아이를 자꾸 내가 도와주면 또는 내가 시키면 이게 붙는다고 해서 하는 아이를 마치 안 하고 싫어하고 못하는 아이처럼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와줘도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지금 도와줘도 안 하는 거면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너는 시켜야 하니, 너는 엄마가 꼭 말해야 하니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 아이한테 안 맞는 지금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스스로 못하는 아이들 중에서 도와주면 하는지 도와줘도 안 하는지, 이거를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자에 속한다 그러면 스스로 안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열받지 맙시다. 우리 지금 그 단계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스스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기본값이다. 평생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먼저 도와주는 걸 기본값으로 해서 이 아이가 도와줬을 때 좀 잘할 수 있는 거에 목적을 두고 훈육을 해야지, 여기에다 스스로 안 하네, 알아서 안 하네까지 들어가면은 감정만 안 좋아지고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윤희 님이 분명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못 입는 척 하면서 민기적거리며 도움을 요청해요. 분명히 혼자 쇼핑할 수 있는데 어차피 가봤자 나는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할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뭔가 그날은 버스 타고 가기가 싫었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랑 같이 차 타고 편하게 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옷을 사야 되는데 내가 별로 사고 싶은 게 아니어서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를 우리가 아이가 안 하려는 순간에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분명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혼자 옷 입는 걸 엄마가 본 적이 있겠죠? 발견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칭찬해주는 식으로 너 할 수 있네, 엄마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그 행동을 강화시켜줘야 되고요. 아이가 안 하려고 하는 순간에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나 못하는데, 나 혼자 못하는데 라고 말하고 싶게끔 만드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혼자 입어볼까? 이런 것도 약간 위험합니다. 혼자 안 입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혼자 입어볼까가 아니라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 머리 쏙 넣어보자,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라는 말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혼자 놀이에서도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혼자 놀아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였거든요. 자연스럽게요. 여기 머리 쏙 넣어볼 사람, 엄마와 함께 입는 느낌인데 아이가 넣죠. 그러면 설마 팔도 넣는 거 아니야? 이쪽 팔도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는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혼자 옷을 잘 입다니. 혼자 입은 거예요? 입혀준 거예요? 입혀준 거죠.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내가 머리를 넣었잖아, 내가 팔을 넣었잖아요. 내가. 아이가 거짓말은 아니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얘 머리를 잡아다가 막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관점에 따라서는 스스로 움직인 거니까, 고개도 움직이고 팔도 넣으니까 벌써 다 입었네? 엄마랑 껴안고 있을 시간이 더 많아졌네? 이러다가 바지도 혼자 입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되게 유아기 아이들한테 잘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혼자 입어봐, 오늘은 한번,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이식으로 접근하면서 혼자 입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한 두세 번 했으니까 혼자 입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라데이션 기법이다. 계단식이 아니에요. 가다가 확 이게 아니라 스며들으시지. 점점 조금씩, 가끔 약간 뒤로 밀렸다가 다시 조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가다가 후행하기도 해요. 그거를 근데 부모님이 이제 좀 얘가 혼자 입는 줄 알았더니 얘가 또 입혀달라 그러네 이러면서 폭발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주주주주 그냥 쭉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시작을 혼자서 안 한다. 그러면 시작만 하면 어때요? 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뭘 스스로 하는지. 혼자 옷 입어볼까 하고 매일 물어보고 거절하면 오케이, 인정?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아쉬울 게 없어요. 거절하고 엄마가 입혀주면은 아쉬울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혼자 입어볼까라는 말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옷 입는 거를 엄마의 목표라면 옷 입는 거를 즐겁게 하는 걸 먼저 한 다음에 우리 이거 이렇게 한번 입어볼까? 엄마가 한번 봐줄까? 쏙 하면 엄마가 박수 쳐줘볼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가 싫어 엄마랑 같이 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엄마가 되게 재밌는 소리 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입혀주는 거죠. 재미없게 그날은. 네. 뭔가 아이가 내가 거절했을 때 아쉬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엄마가 챙겨주면 앉아서 하고 양치하러 들어가서도 큰 문제 없이 하는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도 뭐 입을 안 벌려 막 뭐가 뭐 입을 찔렀네 어쨌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의지가 없는데 어떡하죠? 아예 도와줘도 하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 주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씻기를 거부하는 건지 공부를 거부하는 건지 스스로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밥을 즐겁게 먹는 거, 양치를 즐겁게 하는 거, 양치를 좀 쉽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좀 더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엄마가 해도 되잖아요. 엄마가 깨끗한 걸 원하면 엄마가 하면 되지. 근데 왜 스스로 해야 되죠? 양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좀 도와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그 동기를 아이한테 심어주기가 힘든 겁니다. 왜 해야 될까요? 정리를 잘해야 공부도 잘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엄마의 마음이 정리를 잘해야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엄마의 목적은 뭐예요? 정리가 아니고 공부네요? 그러면은 정리를 가지고 아이를 닥달하다 보면은 책상에 앉았을 때 기분이 나빠서 얘가 집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좀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재밌어 하고 아이가 흥미로워 하는지를 알고 또는 책상에 앉았을 때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상 정리를 해야 돼. 엄마랑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고 오늘 뭐 책을 보고 책에서 주제 문장을 찾아서 우리가 뭐 이야기 만들기를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오늘 되게 인형도 갖고 와서 재밌게 할 건데 그러려면 정리를 해야 돼. 왜 해야 하는지가 이유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면은 왜 좋을까? 이건 좀 우리가 이유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써주신 걸 보면은 독립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 우유진님 이런 거는 엄마의 입장이잖아요. 이런 건 아이한테 설득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황선희님, 장난감 정리는 이제 다음번에 필요한 장난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더 현재에 가깝게 바꿔주시면 좋거든요. 이거 네가 좋아하는 이거 포켓몬 카드 이거 10장, 한 장 없어져도 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잘 바구니에 넣어놔야지 모을 수 있지. 이거 돌아다니면 이거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 입장에서 좀 와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좋고요. 이거 YS님 아주 좋아요. 이게 너가 혼자 정리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동안 간식해서 우리가 만나서 같이 간식 먹으면서 뭐뭐 할 수 있겠다. 그럼 이건 뭐예요? 혼자 안 해도 돼. 혼자 해야만 해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 머스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한다면 너가 혼자 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혼자 안 했을 때는 반대로 조금 내가 아쉬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게 훈육이 되는 겁니다. 왜? 아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그 선택은 아이한테 맡기는 거예요. 혼자 놀이 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죠. 혼자 놀고 있을 때 혼자 노는 법도 배워야 돼. 너도 독립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노는 동안 잠깐 내가 이게 좀 힘들거나 싫지만 이것을 견뎠을 때 더 큰 만족이 오더라.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만족 지연 능력이잖아요. 이후에 오는 더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지연하는 거죠. 그거를 아이가 내 현재의 욕구를 지연시킬 만한 동기를 만들어주지 않고 원칙만 강조하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 정말 지금 저기 밀린 설거지가 하기 싫은데 내가 침대에서 아유 그래도 해야지라면서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일 더 힘드니까. 네. 다음날 먹을 접시가 없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남편이 후딱 끝나고 치킨 먹자고 해서 이런 게 그래 그럼 먹자 그러면 좀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 않나요? 어른들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우 내일 피곤하니까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 빨리 여기다 치킨 먹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바로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안에는 더 큰 기반에는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있는 거죠.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뿌듯함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 집을 만드니까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아이는 이런 동기가 부모님들보다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또 이제 반대로 시키지 않아도 내가 즐겁게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 아까 그 서연이 어머니가 남편이 치킨 먹자고 하면 맥주 먹자 그러면 야식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좀 즐겁게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싫어하던 그런 행동들, 내가 좀 불편한 모임인데도 계속 나가는 이유, 갔더니 되게 고급 그 학습 정보, 그 학원 정보를 내가 갈 때마다 얻어온다더라.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거기 가는 거에 모임이 그 엄마들이 불편해도 계속 나가겠죠.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러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가 드릴 건데 굉장히 평범해요. 스스로 범위는 넓게, 기준은 낮게. 이게 솔루션입니다. 뭐냐면 스스로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밥 먹을 때 떠먹지는 않아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 뭘 하죠? 삼킵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삼키는 거는. 그럼 그건 스스로 하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스스로의 범위를 좁게 해요. 밥 먹을 때만,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을 먹을 때만. 스스로 간식을 먹어요? 범위를 넓게 가지라는 거죠. 스스로 간식을 먹어. 삼켜. 즐겁게. 먹는 즐거움을 얘는 아는 아이일까요? 모르는 아이일까요? 아는 아이죠. 그러면은 얘는 그럼 스스로 숟가락 안 떠먹어도 괜찮은가요? 그게 아니라 그 시작 출발이 뭐냐는 거죠. 그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쉬운 것부터, 그리고 아이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부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스스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스스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오히려 이 범위를 넓혀서 얘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게 뭐지? 스스로 걸어. 스스로 잠은 안 자는데 스스로 침대에 들어가요. 스스로 눈은 감어. 막 계속 눈 뜨던 애도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감아. 네가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를 아이한테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미 잘하고 있는 스스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범위를 넓게 가지면서 넓은 눈으로 넓게 보면서 관찰해서 찾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낮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정리하는 거 가르치고 싶어요. 정리를 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리할 게 10가지가 있으면 그 기준을 낮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엔 제가 다 치우고 있어요. 아이는 한두 개 치우고 안 치워요. 그럼 한두 개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예요? 치운 거예요. 치운 것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치운 것에. 실제로는 엄마가 치워준 거 맞아요. 그치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점점 발전해야 됩니다. 점점 발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그냥 계단도 아니야. 갑자기 얘가 무슨 헬리콥터 타고 정상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대화하면서 저기 한 10m만 걸어 올라가 보지 뭐. 올라가 봐. 싫다 그러면은 뭐 저기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 한번 저기까지만 아예 끝까지 안 올라가도 된다고. 가고. 올라온 거 보면서 보니까 좀 체질인 것 같아. 10m만 올랐는데도 막 그냥 얼굴이 그냥 피부색이 좋아지네. 이렇게 하면서 성취감도 주면서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엄마의 가치관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깔끔한 걸 원하면은 사실은 좀 아이도 배우긴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근데 저는 필요할 때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정리에 민감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그렇게 정리를 안 했을 때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필요할 때는 해요. 필요할 때 굉장히 잘해요. 우리 딸이. 그리고 필요할 때 할 때마다 나는 항상 그거에 기뻤기 때문에 항상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낮았던 거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정리해 놓으면 실제로 감동스러운 거. 책상 정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냥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거를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 안 하는 거, 이제 밥 먹는 거는 지금은 많이 내려놨는데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좀 갈등을 하긴 했죠. 근데 그건 역시도 아이가 스스로 먹는 거 제가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 블로그에 가면 있어요. 36개월 아이 스스로 먹기 솔루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변화 과정 이렇게 블로그에 올린 게 있는데 그때 썼던 방법이 오므라이스를 스스로 먹는 걸 발견하고서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오므라이스만 주면서 스스로 먹는 걸 아이가 익히도록 했다.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숟가락을 들어서 스스로 먹는 거에 대한 횟수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지금 청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이나요? 되게 주도적으로 보이나요? 주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서 생활하는 거는 정말 과잉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과잉보호에 좀 폐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집안일을 하긴 하는데 뭔가 똑같은 10년 차의 주부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어설프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림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진 않아요. 저도 이제 남편이랑 같이 나눠서 하기도 하고 뭐 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편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거고, 꼭 지금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마치 이 아이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못할 것처럼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자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괜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아이가 그 행동을 하면서 내가 원래 했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가 필요한 순간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매일매일의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그때 할지 안 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 아이가 생각하고 정리를 안 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정리를 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하는 아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양치도 스스로 하고 정리도 스스로 하고, 실제로 제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이런 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부모님한테 전달해 드렸지만 저희한테 코칭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실제적인 대화법들을 가지고 하게끔 만드는데,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칭하고 있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제가 대화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대화법을 안내를 드려도 좀 이게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통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됐거든요. 오늘 얘기한 것만으로 정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아이가 정리 잘하고요. 스스로 다 잘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구체적인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도 일시적이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순간 스스로 판단해서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자라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이게 시키지 않아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제목이?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자기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척척 자라는 아이. 스스로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 무언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미루거나 남에게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려고, 그 전에 어떤 실패를 경험으로 아이가 체득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네, 그런 방법을 안내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또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제가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 라이브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